선거 이후 우리 동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맛있는 부동산, 선거 맛동산. 마지막 시간으로 불패 신화 강남 권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손이 가요, 손이 가, 부동산에 손이 가요. 김인만입니다. 준비하신 거예요? 시켰어요. 먹고 살려고. 근데 그 새우깡 노래인데. 아, 그래요? 예. 맛동산 노래는 따로 있습니다. 예. 네네. 자, 이번 주제 매우 핫해요. 강남 집값 민선 8개도 불패할까인데,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오르는 강남 집값이 좀 급하락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세 번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1997년도, 8년도 IMF 외환 위기 때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한 3년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락은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회복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외환 위기도 있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는데 또 한 번 세 번째 하락이 언제냐면 2010년에서 2012년 이때가 하락을 했는데 대외적인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가 그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올랐는데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규제 누적의 효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외적인 요인이 없어도 이 3년을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과거의 현상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한 대 있다면은 12년 전으로 돌아가야겠네요. 그러면 좋죠. 예, 그렇네요. 어떻습니까? 근데 강남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면은 문재인 정권 마지막으로 갈수록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남 집값 상승에 좀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었습니까? 강남 3구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73% 정도가 올랐는데 제가 주요 아파트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5년 동안 상승률을 보니까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배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최근에 2020년, 2021년 또 신반포, 반포 쪽에 새 아파트들은 신고가 행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절대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남에도 지금 재건축에 시동을 거는 단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은마 아파트가 있는데 이곳은 그동안 재건축에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겁니까? 은마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977년도인가요? 그때 지어서 재건축을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었냐라고 한다면 용적률이 일단 중요합니다. 용적률이 뭐냐면 우리가 땅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느냐인데 옛날에 많이 안 지었으면 지금 재건축을 하면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고요. 사업성이 잘 나오는데 아쉽게도 은마 아파트는 용적률이 그 당시에 204%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히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나 종상향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사업성이 잘 안 나옵니다. 250%를 지으면 50%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세대수가 굉장히 큽니다. 4,000세대가 넘거든요. 4,4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단지가 강남에서 중심부에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이주 수요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또 랜드마크잖아요. 모든 관심이 은마 아파트에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은마 아파트를 재건축을 풀어준다면 주변 집값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좀 선거 이후에 민선 8기에도 이런 고민은 계속될 텐데 규제 완화 분위기에 좀 편승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울의 중심부에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상향을 시켜주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집값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4,400세대가 그 중심부에 학군도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변 집값이 또 덜 서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고민은 여기서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지만 송파, 잠실 5단지 같은 경우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잠실 5도 마찬가지죠. 세대수도 굉장히 크고요. 물론 은마보다는
진행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잠실주공 5단지가 먼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압구정이나 음마, 압구정도 지금 기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아직까지 진행 속도가 빠르지는 않는데 강남구청이나 서울시는 좀 개발을 완화해줘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주택시장이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면 또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공사 중단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강동 재건축 단지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고덕주공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둔촌주공이 남았거든요. 둔촌주공이 지금 60% 공정에서 중단이 돼버렸는데 이게 좀 복잡한 게 결국에는 분양가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양가와 최근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많이 올려받을 수는 없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건축 자재비나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조합 입장에서도 올려야 되고 시공단도 올려야 되는데 가격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지자체장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둔촌주공 사태는 좀 더 장기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2부 계속 여쭤봤는데 좀 정책도 바뀌고 규제도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도 2010년, 12년도에 조정기가 있었고 그때도 강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들은 50% 정도 떨어졌고요. 일반 아파트들도 20, 30%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한 2, 3년 후에 과도한 상승의 피로감, 금리 상승, 또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면 한 2, 3년 후에는 또 조정기가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단 강남 고적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용성부터 노원 재건축 그리고 강남 불패 신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동네 선거 이후의 부동산 시장 짚어봤습니다. 선거 맛동산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